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정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특정 정치인 말이라면 무조건 믿지? 왜 유튜버가 하는 말을 무조건 옳다고 믿는 걸까? 특정 집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오늘은 그 의문의 답을 우리 뇌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정치인, 셀럽, 교주, 심지어 유튜버한테까지 뇌를 맡기고 사는 걸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먼저 우리 뇌는 생각보다 게으르다라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뇌는 인지적 구두쇠, 커그니티브 미저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우리 뇌도 에너지를 가능한 한 적게 쓰려고 설계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소셜미디어, 쇼핑, 인간관계,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 넷플릭스에서 볼 드라마, 어떤 옷을 살지, 친구에게 보낼 메시지 문구 하나까지 이런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우리 뇌는 결정 피로를 심하게 느낍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 뇌는 인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스스로 판단하는 대신 믿을 만한 타인에게 판단을 위탁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 위탁 cognitive offloading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깐깐하게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보고 비교 분석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TV 보니까 전문가가 저거 좋대, 유명 유튜버가 이게 맞대 하는 순간 복잡했던 머리가 확 가벼워지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뇌는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 기억과 판단까지도 그 사람에게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뇌의 절약 본능인 거죠. 두 번째, 권위 편향입니다. 자, 생각을 위임하려는 뇌에게 권위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복잡하고 피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권위에 기대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유명하니까, 저 직책이 높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아니까 하고 판단의 책임을 기꺼이 넘기고 싶어 해요. 의사가 아무개님 이 약 드세요 하면 별 의심 없이 따르고, 교수님이 이 이론은 맞다고 하면은 그대로 믿어버리죠. 물론 이런 권위는 많은 경우에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권위 자체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되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어떤 건강 정보 채널을 보는데 구독자가 몇백만 명의 늘 명확한 어조로 이것이 건강에 최고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역시 전문가가 말하니까 맞겠지 하고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커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특정 제품 광고였거나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내용이었더라도 말이에요. 우리는 권위에 취약해요. 권위 있는 누군가가 답을 내려주면 우리 뇌는 드디어 판단 종료 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이런 뇌의 본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권위 있는 존재에게 자신의 뇌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정치나 사회 문제에서 특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상이죠. 바로 확증 편향과 선택적 노출의 콜라보예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 친구 같은 심리인데요. 확증 편향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을 말해요. 그리고 선택적 노출은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고 듣고 싶은 정보만 골라 듣는 행동을 말하죠. 자, 이제 이걸 정치에 대입해 봅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무리수든 얼마나 억지스러운 발언이든 무조건 옳아, 역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 열렬히 박수를 칩니다. 우리 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화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상대 정당이 똑같은 정책이나 발언을 하면은 "저것 봐라. 저게 바로 부패의 증거고 무능의 증거다." 하면서 화를 내고 비난합니다. 뇌는 이미 우리 편은 선, 상대편은 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은 저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유튜버, 특정 사상과 비슷한 게시물만 좋아요를 누르고 비슷한 사람들과만 팔로우하고 소통하죠? 그럼 내 피드에는 온통 내 생각과 같은 정보들만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노출이 만들어낸 필터 버블 또는 에코챔버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이 맞다는 확증만을 얻고 반대되는 정보는 가짜뉴스라며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콜라보 현상은 우리가 편향된 정보를 진실로 믿게 만들고 우리 뇌를 점점 더 한쪽으로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네 번째,
여러분 혹시 유사사회적 관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연예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알고 지내는 사람처럼 친밀감을 느끼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감정적으로 깊이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행복에 기뻐하고 불행에 같이 슬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방적 유대관계, 유사사회적 관계, parasocial relationship입니다. 2010년 fMRI 연구에 따르면 팬들이 좋아하는 셀럽의 얼굴을 볼 때 우리 뇌 속의 친밀감, 공감과 관련된 뇌 부위가 실제 친구나 연인을 볼 때와 거의 동일하게 활성화된다고 해요. 즉, 셀럽의 말에 반응할 때 우리 뇌는 마치 친한 지인의 조언을 받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깊이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무조건 맞아 하고 검증보다 동조를 선택하는 심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의 말이 곧 진실이고 그의 행동이 곧 정답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인지 부조화와 집단 동조성. 대표적으로 교주 현상, 즉 사이비 종교나 컬트 집단에 사람들이 깊이 빠져드는 현상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빼놓을 수 없어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7년에 발표한 이 이론은 내가 믿는 것과 현실 사이의 모순이 커질수록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모순을 합리화하며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헌금한 돈이 천국행 티켓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실제로 그 돈이 교주의 호화로운 생활에 쓰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 순간 뇌는 강력한 불편함, 인지 부조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때 뇌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째, 자신의 신념을 바꿔버리는 것. 아, 내가 틀렸구나. 둘째, 현실을 왜곡하는 것. 저건 가짜뉴스야. 사탄의 속삭임이야. 셋째, 다른 요소를 동원해 믿음을 강화하는 것. 교주님은 사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셔. 교주 현상에서 나타나는 건 주로 둘째와 셋째 반응이에요. 모순이 클수록 이 모든 증거는 외부의 방해야. 교주님은 진짜야. 하며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여기에 집단 동조성, 그룹 컨퍼미티까지 결합하면 그 위력은 엄청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리 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말이죠. 진화심리학적으로 집단 동조성은 집단의 생존에 유리했지만 이 극단적인 형태는 결국 개인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뇌를 임대해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주인으로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용적인 세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1. 이름부터 지워라. 여러분이 듣는 정치인의 연설, 셀럽의 발언, 유튜버의 주장이 있다면 그 뒤에 붙어있는 이름이나 직책을 싹 지우고 오직 그 내용과 논리, 근거만 따져보세요. 그게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인데 뭐 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권위 편향에 갇혀버린 거예요. 2. 내 생각에 반대되는 자료나 논리를 찾아보세요. 내 생각에 반대되는 자료는 다 가짜뉴스라고 외치기 전에 다른 관점은 뭘까 하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3. 메타 분석만 믿어라. 세상의 수많은 연구 결과는 단일 연구인 경우가 많아요. 단일 연구는 샘플수, 편향, 통계적 유의성 등 여러 문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구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수백 개의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메타 분석 보고서를 찾아보고 그때서야 아, 이게 더 신뢰할 수 있는 팩트구나 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하세요. 신뢰성 높은 정보원을 스스로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시야를 넓히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건 에블랜드와 샤의 2003년 연구에서도 정보의 다양성을 늘리면 확증 편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때때로 효율성과 안정을 위해 위험한 지름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자신의 소중한 판단력, 책임감,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구를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꾸준히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굳건히 지키시길 감정머니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는 감정머니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정머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